하는 거죠?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평화를 빕니다. 원기 108년 서기 2022년 7월 14일 평화를 빼앗긴 지 7년째 소송리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일반평화교당 1952일 아침 기도를 함께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잃지 않고 또 우리의 몸이 평화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잠시 평화의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한줄 평화 기도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줄 평화 기도문은 우리 소송예들 함께하는 대전의 수도역교우님이 어제 그제 올린 같이 기도문입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롭습니다. 이 세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한 터전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모두를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소서. 인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남을 해한 만큼 자기도 고통을 당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강자가 자신의 힘을 존전히 사용하도록 하시어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전쟁 무기 사드 폭구 소송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주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 만사여의하심동 천지
우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물 사은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 7년,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시민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얻고 불법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은님, 소태산 대종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 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었고, 이곳 소성리에서 나신 정산용사는 삼종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들의 가르치심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소원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의 평화를 이뤄줄 부처님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동지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에게 연대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부처님임을 잊지 않고 함께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은님, 종합군사력 세계 6위, 첨단 방산제품 수출 확대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성리에 수백 건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끌어내는 일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소성리의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며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그들이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은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지용기하신 영만사유이하신 동 전지요한 일체하여 전지동신정 전지용기하신 영만사유이하신 동 전지요한 일체하여 전지동신정 전지용기하신 영만사유이하신 동 전지요한 일체하여 건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 마음이 자극하고 소성리에 그냥 무시로 와야 되는데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아야 오는 이런 것이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꼭 소성리를 올 거니까 괴롭지 마시고 평화는 우리가 꼭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이렇게 늘 되게 돼서 오피스텔이 못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숨어만 딱 한번 숨으실까요? 가슴 열어서. 그래서 어깨 쭉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견갑골이 서로 이렇게 딱 맞닿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숨을 한번 쭉 들어 마시면서 어깨가 딱 이 어깨 축지가 닿았어요.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쭉 숙여보세요. 네. 너무 힘줘서 꽉 뒤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살짝만 숙여주세요. 이 자세가 이 목 디스크나 우리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서 늘 거북목이 되는 것을 가장 완화시켜주는 최고의 운동이다. 다시 숨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어깨 축지가 뒤에 닿습니다. 숨 들어 마셨어요. 뒤로 쭉 내쉬면서 고개를 쭉 숙여주시고 이 자세를 유지하시고 숨 들어 마시면서 니치. 이제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깨가 조금 편안해졌네. 고개를 좀 만족하게 세우시다. 저도 이렇게 거북목처럼 됐을 거예요. 자, 한번 숨 들어 마시고 어깨 축지가 뒤로 쭉 서로 맞닿는다 생각하고 숨 내쉬면서 뒤로 이 목이 거꾸로 십자가 될 수 있게 가볍게 뒤로 넘겨서 완전히 막 넘긴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것은 가끔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 네. 자, 분분해가 떴으니까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쭉. 숨 들어 마시고 하늘을 쭉 밀어 올린다 생각하고 옆으로 한번 쭉 옆구리가 신장되게 하시고 숨 들어 마시고 반대로도 쭉 내쉬면서 자, 어깨에 손 어깨를 가볍게 좀 돌려주시고요. 앞에서 뒤로 좌롭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 모든 운동은 음양이 있듯이 이것도 서로 조화롭게 해줘야 돼. 앞에서 돌렸으면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북목이 되니까 늘 앞으로만 숙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뒤로 숙여서 그런 원리로만 하는데 지금은 저 사드라고 하는 것이 이 폭력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자기들의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빼는 소리입니다. 평화가 무기를 이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법문은 정산님까지 말씀을 한 말씀 기록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본래에는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으면 능히 큰 것을 이루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흩어지면 마침내 작은 것이 되나니라.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력을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주제어는 단결이라는 단어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성녀 이렇게 매일 잊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모이시는 우리들이 평화를 위한 그 하나의 촛불이지만 그 하나의 촛불이 지금 모여서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지금 이 소성리를 지키고 있고 소성리의 횃불이 이제 세상의 평화의 이 성화로 지금 이렇게 커질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걸 믿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의 이 성화는 어디에서 치화를 합니까? 그리스 아테네 신전 앞에서 하잖아요. 앞으로 그 세계 평화의 그 촛불은 소성리에 와서 이
나갈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가 깨지고 분쟁과 전쟁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의 촛불을 소송리에 와서 채워내 갈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드를 반드시 여기서 철거시키고 평화를 이뤄내는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은 우리 그 발언하시는 분이 계셔서 기도를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양산 문재인 그 사저 앞에서 열심히 그 돈지랄하는 그 유튜버가 있대요. 그 사람 누나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대. 왜 근무를 하냐? 이 사람이 선거운동 때 보니까 그 편집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생각했어요. 편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동훈 선생입니다. 왜 이동훈 선생님한테 청와대 오라고 콜을 하지 않느냐? 맞아.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단이 안 나왔을 텐데. 그랬는데, 우리 동호 스태핑이라고 하는 게 진짜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짜증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문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달이 많이 나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하긴 하대.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어떤 그런 지식의 이 범주 내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총장 사퇴하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자기가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검찰 생활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고 사귄 사람들이 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다. 저는 지금도 2월 9일인가 그 대선 토론회에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물어봤더라? 저희 이제 이 전력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알리백이 뭡니까? 텍소노미가 뭡니까? 하니까 전혀 처음 들어본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자기가 한 발 빼더라고. 모르니까 가르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3주 전에 영광에서 매주 월요일날 지금 우리가 그 탈핵을 위해서 그 기도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00번째 걸음을 지난번에 이제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리백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텍소노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원전을 강화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원에 가가지고 그 관료적인 사과로 원전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안전을 이야기하는 그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들으셨어요? 예.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전을 이야기하는데 안전을 이야기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고 뭐 할 수 있는 만큼 막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창원의 이 원전 산업의 핵심에 그 대기업이 어딘지 아시죠?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바꿨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뭔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에 이 탈원전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그 살려고 두산중공업의 핵심이 이 원전 부품 산업에서 넘어갔습니다. 이미 20%도 안 돼요. 자기들이 그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마치 그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론에서 창원 정제가 다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친 것이나 세계의 대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원전 산업이 사양 산업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새로운 어떤 수소로 가야 되겠구나, 태양광으로 가야 되겠구나, 풍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전환을 이미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가 빠져서 선반에 올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만 선반에 있는 것을 탈원전 때문에 창원 생태계가 다 망가졌다. 다시 돌아가자. 원전 10기를 수출은 나토 회의를 왜 갑니까? EU 회의를 간다는 건 모르겠어요.
나토는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자라고 하는 묶음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소송리에서 보면 항상 우리 정치인들이 주구장창 일하고 외치는 한미동맹이라는 그 신주단체가 이야기해보면 전쟁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동맹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를 공고히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내용은 차치하고 그냥 동맹 그 하나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법도 합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결국은 항상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개똥 자기들이 지금 개똥같이 활동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편적인 단어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평가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또 보수 언론들은 소수 몇몇의 그 전문 시위꾼이라서 속리를 어쩐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딱 도배를 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빨갱이로 규정하는 이런 지금 이 황색 언론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위축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의 행위는 진실로 정당하고 정의롭고 정말로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가 정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공고히 아주 강고히 지키고 만들어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소송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 발걸음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 마음의 그 중심을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가야 되겠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저 한강의 큰 물줄기로 태백산맥에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 처음 시작이 돼서 그렇게 큰 대장강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땅덩이도 저렇게 큰 우리 달마산 저 산을 이루었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먼지 한 톨 한 톨이 모여서 우리가 새마을구도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합 태산, 티끌 모아 태산됐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아는 분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어요. 아이고, 코올리게돈 뭐 이게 얼마나 벌겠어요? 경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금 장사입니다. 100원짜리에도 이게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방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돈을 좀 벌려면 그래도 근사한 가게를 있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50원, 100원, 1000원짜리가 현금이라서 이게 모아놓고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짭짤합니다. 이래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매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저 끝이 가물가물하네요. 저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세요? 너무 멀어서 너무 많아서 내가 보이질 않네요. 이 한 분 한 분의 그 외침이 지금 모이고 모여서 지금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언제쯤 옵니까? 우리 그 동학의 2대 교주가 누구세요? 세월 최시영 선생 아닙니까? 이분이 평생을 그 보따리 메고 도망다닌 도바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주화운동 하신 역사를 봐도
그 몇 년 도망가니까 다 붙잡혔어요. 근데 우리 해월 최시영 선생은 당신의 그 스승인 우리 최재우 수훈 대신사가 부릅니다. 당신이 꼭 4년간 이 법을 펴다가 대구 장대에서 능지처참 당하지 않습니까? 그 1년 전에 불러요. 해월. 그래서 당신이 그 어떤 그 원고를 전합니다. 스승님이 원고를 못 다려내고 이 사람이 30몇 년을 도망다닙니다. 고비 원주라. 높이 날아서 멀리 뛰어라. 고비 원주라는 그 한마디 단어를 딱 듣고 이 양반이 그래서 뭐 영월, 인제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출판을 어떻게 했느냐면 예전에 이렇게 목판에서 세 개 가지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목판 아니 이 양반은 목판에서 그 우리 도장 하듯이 글자 각 글자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출판을 한 사람이 해서 출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해월 선생님이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으로 당신 스승님의 그 이 동명대전의 그 원문을 강원도 인제에서 이렇게 그 목판 그 이 도장같이 글자를 이렇게 그 짊어지고 다니면서 족보를 찍어주고 책을 만들어주는 예전에 그 당시가 19세기 후반에 그런 이 업이 성업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에서 그것을 이제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천안에 와서 이제 제대로 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 동명대리 적인데, 그 아무튼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당신의 그 육필 원고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관군에 붙잡히지 않고 도발이 생활한 최장 도발이 우리 해월 선생님. 그런데 우리 여기 소성리는 지금 7년째 이렇게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어요. 여기 와서 뭐 태풍을 불고 뭐 먼 바람을 불려서 촛불을 끌려고 해도 촛불이 꺼지질 않네. 왜 꺼지질 않을까요? 이 단심이 있어서 그래요. 단심. 붉을 단자.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이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 소성리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거, 이걸 이미 넘어서서 소성리의 이 평화가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그 한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절제 중심이 딱 서졌기 때문에 어떠한 이 외풍에도 이것이 쓰러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이렇게 더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한번 딱 펼쳐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어 흔들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더 단단한 대우로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 촛불이 이렇게 단단하게 있으니까 저 한반도 방방곡의 촛불들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 느끼고 계시죠? 그런 힘으로 여기를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나, 나는 저 끝에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우리의 대우가 너무 이렇게 소박하지 않느냐? 소박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저 뒤에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공정함의 소리가 왔어 이렇게 귀소리가 챙챙해요. 우리 집 쉴 때 그 어머니 목소리도 다 이렇게 그 있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의 지금 모습은 여기 없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2017년 4월 26일 그 밤에 쳐들어올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산천이 오늘을 기억할 것이고 이 산천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우리들의 이 사람의 외침이 사실은 천지를 감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산천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다. 모든 만생명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인데, 사실은 저 사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텃밭을 가꾸는데 산 밑에 맨 끝에 집이야. 거기 텃밭이. 그래서 제가 올해는
동력을 들여서 텃밭을 바꿨습니다. 제가 여기 6년 사는 동안에 텃밭 농사를 아주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농사입니까? 집어치우세요. 제가 사과나무를 2그루 심었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못 따먹었어요. 말은 좋지요. 저는 친환경 무농약 나 7월 되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친환경 농약이라 돼. 친환경 농약이라.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그래도 주말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텃밭을 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모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한 판을, 땅콩도 한 판, 옥수수도 한 판, 그래가지고 막 쫙 두 줄로 줄 잡아가지고 서가지고 이거 놓고가지고 또 말뚝 뻗어가지고 야 쓰러지지 말아라 줄도 매주고 해서 이렇게 좀 났어. 났는데 7월 말에 이제 나도 자랑스럽게 옥수수나무 먹겠다 했더니 어제 그제 고라니가 와서 아니 그 양심이 있어야지. 그 친구도 50개를 심어놨는데 50개를 다 하작을 해놨어요. 땅콩이요? 아니요. 땅콩 아니요. 땅콩. 아이 동대문이 땅콩이 땅에서 사는데 땅콩 어디서 뜯어내겠어요? 올라가 또 다 붙이는 맨. 아니 제가 소송에서 6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고라니를 위한 농사를 제가 잘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네는 그렇게 양심도 없는가? 자네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서로 좀 반품을 해야지. 모처리 다 쓸어버리는가? 그랬어요. 지기도 뭐하고 큰일 났다. 아니 그냥 서로 이제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죠. 좀 나누고. 내가 그래서 고라니 여기다 자네 식량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 되는가?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7년 이렇게 살면서 오히려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 편이 갈라진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사드 더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잖아.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희망 고문 속에 살다가 결국은 더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뭔가 할 것 같이 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더 이렇게 공부하게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줘 버린 이런 저기를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정치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이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의 이 기도가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성리의 이 촛불이 지금 더 강고한 이렇게 횃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더 이렇게 공고해지고 이 단결된 힘이 결국은 이 평화의 큰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함께 힘을 연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 이 단결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은 우리들의 이제 연대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는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직접 몸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에서 이 소성리의 이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창 목사님께 넘기기 전에 제가 시작한 노래 또 무기로 평화를 구하지만 이거 평화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촛불 드세 한 번 더 할까요? 종이 아닌 꽃을 드세 종이 아닌 촛불 드세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정산수 스님 평화로 하나 되라 하셨지 정산수 스님 상생으로 하나 되라 하셨지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정의 아닌 꽃을 드세, 정의 아닌 촛불 드세.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르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집회는 대한정부에 따라 20세부터 17시까지 안녕하세요. 정부부터 여러분 기준으로 사이 정부정 주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차례의 경고문과 사진을 접촉으로 10편 수차례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회 시에 관한 법령 제20조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스스로 서로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장과 같은 하나님, 동서경찰서 경비작전기 및 극한 모습이 대중요원들이 늘 마주보고 있는 소송이 현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또 상대편에서는 날마다 우리를 불법이라고 해산하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저 뒤에는 육중한 트럭이 이제나 저제나 들어가려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꽉 조이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일념으로 싸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이 7월 14일이잖아요. 그제 화요일 7월 12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1950년 7월 12일 한국 전쟁 때 이승만이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에게 인계한 날입니다. 수첩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제 일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미국에게 그 작전 통제권을 부득이 넘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72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유엔사에 있어요. 근데 유엔 사령관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 조직을 다 미국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 사령관, 또 합참 그 필요할 때 모자만 바꿔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는 얼마나 치욕적인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늘 주권을 말을 하잖아요. 주권을. 한 나라의 주권의 최종적인 힘은 군사력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의 행위를 보면 아는데, 여러분 김정일, 지금 북한의 지도자의 아버지 김정일의 공식 직함이 뭔지 아세요? 국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방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같이 주석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직함을 갖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직함으로 이제 군사력을 좌우하는 국방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그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주권을 이렇게 말할 때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석형이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뭐 이손으로 후퇴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놓지 않은 직책이 있습니다. 등석형이. 그게 뭐냐면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에요. 다른 직함은 다 내려놨는데 등석형이 끝까지 간직하고 있던 게 그 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력이 있어야 이걸로 다 이제 그 최종적으로 통제하고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권리이며 힘인 이 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정말 창피한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정까지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박근혜 지금 대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전자권을 환수하는 게 그냥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계속 미국만 쳐다보고 미국한테는 매달리고 미국의 그 처신이 바로 우리의 처신이 돼버리는 그런 정말 그 슬픈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좌우하는 그 꽃놀이패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꽃놀이패 아시죠? 그 바둑에서 쓰는 말인데 그냥 팩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음 놓고 이제 상대방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꽃놀이패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꽃놀이패가 뭐가 있나 봤는데 일단 한미상호 방위제함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꽃놀이패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에서 두 나라의 동맹의 그 내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나라에게 유리한 이런 그 조약이 없어요. 그 다음 또 꽃놀이패가 하나 있습니다. 소파협정이라고 주둔군 지휘협정. 이렇게 주둔군이 어느 나라에서 정말 점령군처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게 돼 있는 이런 협정이 세상에 또 없어요. 또 처음에 얘기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꽃놀이패가 있고요. 또 어떤 꽃놀이패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주한미군 감축하겠다.